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브리핑 시작할 예정인데요.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1% 하락 중이고, 코스피가 1% 하락 중이고, 코스닥은 조금 더 깨져서 3.4% 정도 하락 중이에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삼전 닉스가 일부 반등하고 또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상승 전환까지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장중에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서 둘 다 그 상승분을 반납했죠. 그래서 점심시간 때는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장중에 갑자기 미군이 그 상선을 공격한 이란에 대해 보복 공습을 완료했다라고 7일 현지 시간 오후 10시 45분 정도에 이제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습 작전을 완료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발표가 나오자마자 지수가 흘러내렸거든요. 이거 발표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로 아마 11시 이전에 한 10시 반? 그때쯤인 것 같은데 10시 반, 11시 막 그때 발표 나오고 나서 지수가 크게 흔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 전환하던 상승하고 하이닉스는 상승하고 낙대폭을 확대하다가 차익 매물 나오면서 흘러내렸고 삼성전자는 상승 전환했다가 그대로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변동성을 키운 거는 미국이랑 이란이 종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전쟁 재개에 대한 우려가 상승을 해서 이 부분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트럼프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을 텐데, 왜냐면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이미 새벽에 이미 호르무즈에서 선박이 피격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마 미국이랑 이란이랑 계속 전쟁을 한다 그러면 다시 80불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이 물가 상승 요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약간 크게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안 좋은 이유는 반도체 조정에 대해 모건 스탠리가 조정이 나올 거다. 이제 그러니까 어제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반도체 업종이 이제 피크를 찍고 꺾이는 게 아니야,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삼전 닉스 중심으로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 까놓고 보면은 모건 스탠리에서는 반도체의 끝이 아니라 반도체가 조정을 받을 거고, 그 자금이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로 순환이 될 수 있다라는 형식의 보고서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과도한 해석을 한 게 아니냐, 이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그동안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없는 사람들도 부담스러운 자리였겠죠. 그러니까 매수세는 줄어들고 매도세가 올라가면서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 중심으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인데, 근데 어차피 이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도 투자를 계속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번에 중국에서 이렇게 자국 첨단 인공지능, 즉 AI 모델에 대해 이제 해외에서 이제 사용할 수 없게 제한하겠다. 약간 미국이 클로드나 막 이런 것들 자국 AI 기업들을 해외에 활용하지 못하게 막겠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 역시 AI에 대해서 중요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사에서도 미국이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등으로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는데, 이거의 이유 중 하나가 AI 패권 경쟁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AI 패권 경쟁 모델 영역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결국 AI 모델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AI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종 미래는 AI 패권 전쟁이다. AI 패권 전쟁을 위해서 미국, 중국 둘 다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I는 결국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 회사채를 또 발행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은 여기 보이시죠? AI 인프라에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이유가 명확해요.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그 채권을 찍어낸다는 거잖아요. 채권이란 게 이게 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이제 그 자금을 조달을 하는 이유가 AI 투자이기 때문에 AI 투자를 하면 당연히 반도체가 수혜를 받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을 그 반도체 산업을 빼놓고 나와서 AI 패권 경쟁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규제하고 때리고 반도체 못 팔게 막는 거고. 근데 이거를 중국은 그 스스로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정부에서 민간에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AI 투자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고, 반도체의 조정은 단기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일 수 있다. 왜냐면 반도체가 어차피 향후 2-3년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 그 주가의 조정하고 상승하고 또 조정받고 상승하고 이런 패턴을 여러 번 나타나겠죠. 하지만 이게 AI 패권이라는 게 피지컬 AI까지,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에 AI를 탑재하는 그 수준까지, 자율주행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그 도입해서 인간과 똑같은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비슷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그 개발 초기 단계인데 2-3년 내에 끝날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도 그렇지만 삼성전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모두 다 그 호남에 30몇 년, 32년, 37년 이때까지 공장 짓고 계속 투자하고 이거를 발표를 하는 게 10년 동안은 계속해서 AI 산업이 그 산업을 주도할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단기 변동성, 단기 조정은 어쩔 수 없다. 단기 조정은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지금 레버리지 쪽으로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되는 거 상위 종목을 보시면은 단일 레버리지 ETF, 그리고 또 삼성 단일, 여기 단일 종목 있고, 반도체 탑2라는 건 삼성 하이닉스예요. 그리고 또 여기 여기 반도체 탑10, 그리고 또 반도체 탑2. 그러니까 ETF 상품, 그러니까 단일 종목도 있고, 단일 종목에서 더 나아간 레버리지 상품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거 여러 개, 2개짜리도 있고 10개짜리도 있고, 어쨌든 반도체 그 자체를 이제 반도체 생산 기업 빼고도 그 소부장 기업들까지 담고 있는 그러한 모든 그 ETF 상품이 그 오늘 거래되는 것 중에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상품들이잖아. 그중 상위에서 거래되는 애들이 다 이쪽 반도체다. 반도체 쪽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러한 변동성이 떨어지면은 매수를 하고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매일 하루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보유하고 장기 투자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이 매일 어제 내렸다가 오늘 오르고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오늘도 10시 전까지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11시쯤 되어 가니까 그 지수가 급락하고, 이러한 변동성, 시간 단위로도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래 보유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의 투자 난이도가 엄청 높아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에 그 신영증권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인데 한국 시가총액 탑 10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밑에는 대만 지수요. 대만은 TSMC하고 폭스콘이 그냥 꾸준히 이어졌어요. 애플 관련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은 애플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 쪽 그쪽 빼고는 이제 그 큰 변동성이 없어요. 그냥 여기 그 똑같은 애들이 계속 다음에도 상위 종목을 차지하고 막 그러한 흐름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90년도에는 금융주가 강했다가 갑자기 통신 건설 이쪽이 95년 강했다가 또 IMF 이후에는 그 텔레콤 그리고 한국전력 이런 그 정부기관 쪽 그 공기업이라고 불리는 거의 공기업 성향을 띠는 그런 쪽들로 이제 약간 안정적인 그쪽으로 2000년도에는 자금이 몰렸다가 또 그 이후에는 그 자동차, 조선 이쪽으로 또 몰리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코로나 때는 바이오 쪽으로도 엄청 몰렸었죠. 그리고 현재 상황이에요. 25년도 작년이니까 현재 상황 이렇게 그 우리나라는 시장이 엄청 빨리 움직여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만큼 엄청나게 변동성이 커요. 왜냐면 5년 단위로 체크를 했는데 신한증권 리포트에서 보면 5년 단위잖아요. 그 대만 같은 경우에 크게 변동이 없잖아요. 물론 중간중간 바뀌는 종목들이 있긴 있는데 그리고 특히 미국은 더 변화가 없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사놓고 기다리면 우상향하는 그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를 하면은 그냥 들고만 있으면 돈을 버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는 아까 봤듯이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금융주가 우세했다 갑자기 통신주가 우세했다가 또 다음에는 뭐 건설주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조방원이 그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원전도 엄청 강했다가 전력기기 최근에 엄청 강했는데 근데 이제는 지금 최근 1년 사이 동안에 전력기기도 조방원도 아니고 반도체 투톤만 가잖아요. 소부장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변화 사이클이 엄청 크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투자하기 무척 어렵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투자하기 어렵단 말은 테마를 잘 고르고 판별을 해낸다면은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그 상승한 종목을 매도를 하고 하락한 종목을 매수를 해서 반등할 때 매도를 치면은 이게 약간 그 계속 갖고 있으면은 오르긴 올라도 지루한 면도 있고 이게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잖아. 하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그 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마를 잘 타면은 빠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채널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왼쪽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활용을 하셔서 채널에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거든요. 관련된 자료들 이렇게 그 시장 왜 변동성 커지는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주식을 3가지 갖고 왔는데 아침마다 말씀드리거든요.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여기 보시면은 삼양식품이랑 APR, HLD예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많이 팔고 있거든요. 삼양식품이 이제 KB증권에 따르면 2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보고 195만 원까지 원래 목표 유지라는 거는 그냥 쭉 갖고 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향 조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유지를 했다는 거는 지금 플랫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여기서 크게 빠지진 않을 걸로 보는 거죠. 왜냐면 고점이 195만 원이면은 이게 160만 원이고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갭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APR 역시 수출이 너무 잘 되는 상황인데 지금 K뷰티 중에서도 1등, 2등이 APR이랑 달바글로벌인데 APR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도 잘 나가고 있다고 해요. 이제 8년째에 키워온 사업인데 지금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메디큐브 쪽 매출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 말고도
보시면 포토그레이 즉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포토그레이에서 이런 거 즉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인데, 이제 KBT만의 그 K 컬처 해외에서 엄청 인기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교촌이랑 협업을 통해서 이제 이제 베트남 쪽에 진출을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포토그레이 매장 수가 22년도에 110개에서 이제 최근까지는 228개로 무려 2배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는 거는 K컬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해외 진출도 꾸준하게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일본을 비롯해 필리핀 그리고 말레이시아까지 동남아 시장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그 포토존 같은 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출 성장이 안 그래도 잘 되고 있는데, 화장품을 잘 팔고 있어서 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걸로 나타났죠. 그런데 이거에 그 화장품 매출에 추가해서 이제 포토그레이 매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라는 그런 그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상향 추세에 그리고 있는데, 잠깐 흔들리고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 이럴 때 같이 흔들거든요. 주가가 떨어지면 개별 종목 역시 큰 호재가 단발성 이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솔루션 상한가 갖고의 이게, 그리고 또 C랩, 얘네들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했었는데, 이것도 그 채널에 안내를 이미 다 해드렸어요. 장 시작하기 전에 이미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이때 8시 30분이죠. 8시 30분에 그 데이터 솔루션 C랩, 얘네 두 회사가 갑자기 어제 공시가 뜨면서 거래 정지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보고 있던 관심 종목이었는데 왜 거래 정지가 됐는지 살펴보니까 엄청난 그 계약, 그 수주 계약 호조가 있었더라고요. 데이터 솔루션 그 매출액의 300%가 넘고, C랩은 3000%가 넘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꾸준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는 거 말고, 그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거, 실적 베이스, 실적이 좋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베팅을 하시면 좋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지수가 꺾일 때도 어느 정도 그 하단을 지지하는 그 방어를 해주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좋아지면은 이러한 실적 중심, 성장 기대가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빨리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런 것들을 그 정규장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니까 채널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HLB인데, HLB는 그 단발성 이슈이긴 해요. 단발성이라기보다는 일단 그 이게 짧은 이슈가 될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그 FDA 이거 그 HLB가 밀고 있는 간암 신약을 미국 FDA에 그 품목 허가 결정을 품목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결과가 23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최대 23일까지, 그러니까 최대 23일까지란 거죠. 그래 23일 전에 결판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7월이니까 그러면 조만간 주가가 위든 아래도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관심 있게 보시라고. 왜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 만약에 이게 성공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상한가, HLB는 상한가를 엄청 많이 가요. 하한가도 잘 가는데 상한가를 잘 가는 종목이기도 해요. 엄청나게 급상승하는 종목이니까 이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의 패턴 똑같았어요. 이때도 하한가 가면서 망하는 줄 알았는데 임상에 대한 그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때도 상한가 두 번 찍고 상 찍고 그
만 원짜리, 만 원도 안 됐죠? 만 원도 안 됐던 종목이 최고점 85,000원까지 8배 이상 상승, 거의 10배 정도 상승을 했죠. 거의 10배 정도 상승하는 이런 기염을 토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때 그 실패의 이야기들로 지금 하한가를 갔었는데 재밌는 거는 그때 간 하한가 기준점이 5만 원인데 5만 원을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누군가 5만 원만 되면 매수를 하고 있어요. 매집을 한다는 거는 무언가 이런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면서 매수를 하는 거는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시면 돼요. 이 상승 시에 그 매물이 나오는 건 매도하고 튄다는 개념이 우세하고요. 떨어졌을 때 매수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누군가 저점 매수를 하고 짧게라도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술적 분석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고, 그리고 중요한 거 5만 원 구간에서 계속 누군가 산다. 전 아마 이게 매집 구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딱 5만 원일 때 괜찮아 보여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종목, 삼양식품, APR 그리고 HLB, 그 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종목 두 가지랑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번 달 안에 결판 날 수 있는 종목, 물론 5만 원 이탈하고 크게 떨어진다 그러면 손절도 빠르게 해야 돼요, HLB.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일단 기대 심리는 높다, 통과 가능성 높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하단에 그 전화번호 있으니까 여기다가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채널 입장할 수 있으시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전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따가 장 마감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